내가 내 아빠를 밀어 죽였어. 라는 말. 그 말이 퍼져나간 순간부터 한혜라는 더 이상 부회장도 재벌가 며느리도 냉철한 경영자도 아니고 그냥 온 나라가 지켜보는 살인 용의자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흘린 동영상 한 편이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갤러리 계단 위에 서 있는 한혜라, 그 앞에서 비틀거리는 차기범,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이 섞인 짧은 화면이었습니다. 영상은 애매하게 잘려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죠. 아내가 남편을 민 거다. 자막까지 친절하게 달려 있었고 포털 검색창에는 부회장 남편 살해라는 키워드가 상단에 떠 있었는데요. 구치소 접견실에서 한혜라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접어 내려놓았습니다. 활자 속의 자신은 차갑고 계산적인 여자였고 시청자들이 본 동영상 속의 한혜라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손이 뭔가를 밀어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정작 본인은 그날 장면이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몸을 날려 자기 쪽으로 달려들던 차기범의 얼굴, 난간에 걸린 손, 머리 위로 쏟아지던 섬광, 그리고 공포에 질려 그 이름을 부르던 자신의 목소리까지만 또렷했는데요. 그 이후 기억은 통째로 지워진 것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혹시 정말 내가 밀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 생각이 한혜라를 매 순간 옥죄고 있었으니까요. 수아한테는 얘기했습니까? 한혜라가 힘없이 물었을 때 변호사는 답을 고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지는 동영상, 기사까지 다 봤어요. 수아가 그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묻고 싶었는데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는 그날 밤 거실에서 마주 앉아 울먹이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누군지 알았다고 이제야 알겠다고 수아는 그렇게 말했었죠. 며느리라고만 생각했던 아이가 사실은 25년 전 그날 놓고 올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깨닫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수아 이제 버리지 마요. 그날 수아가 울먹이며 내뱉었던 말이었습니다. 25년 전에 한 번 버렸으니까 두 번째는 없겠지라는 듯한 반쯤 체념 섞인 농담이었는데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 절규였다는 걸 한혜라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아직 향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요. 중앙 영정 사진 속의 차기범은 늘 그렇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사람들을 더 미치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영정 바로 앞 곱게 앉아있던 조미향은 새까맣게 타버린 눈으로 조문객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조문 행렬이 잠시 끊기자 조미향은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문 쪽에서 눈치 보며 서 있던 차정원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내가 죽였지.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조미향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는데요. 조미향은 한 발자국씩 다가오면서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 온 대사를 읊듯 중얼거렸습니다. 차정원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지키려고 했어요. 아니, 아버지 제가. 단어 하나하나가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귀에 계속 박혀 있었거든요. 저게 진짜 딸이래. 친정 엄마 버리고 시댁 며느리로 들어온 애라잖아. 친엄마가 남편까지 죽였대. 그 말들이 섞여서 머리 안에서 소음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정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조미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갑자기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뛰어와 부축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정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미향이 그 자리에 쓰러진 사이 장례식장 한쪽 모퉁이에서는
조용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하늘과 안진아가 휴대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는데요. 이거 어디서 났다고요? 하늘이 물었고 안진아는 작은 액정 화면을 보여주며 답했습니다. 갤러리 계단. 경비 아저씨가 주워왔대요. 떨어져서 액정은 나갔는데 안에 저장된 건 살릴 수도 있대요. 하늘은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깨진 액정 위로 스크래치가 난 자국이 선명했는데요. 떨어진 방향, 높이, 위치를 생각해보면 이 휴대폰 주인이 그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늘씨, 혹시 그날 영상 찍힌 거 하네라 쪽에서만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안진아 말에 하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집본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한편 건양가 저택에서는 공란숙이 혼자 응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지 않은 이유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녀는 이미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결혼한 여자가 공란숙 회장님 딸 주영채가 맞습니까? 진세훈이 낮게 던진 말이 방 안에 쟁반 깨지는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공란숙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세훈아? 내 아내가 우리 집 장녀인 건 혼인신고할 때부터 확인했던 거잖아. 그런데 왜 그 장녀라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그러죠? 한 부회장님 딸 수아라고. 세훈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공란숙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공란숙은 손가락이 떨리는 걸 들킬까 봐 일부러 잔을 들었다가 결국 그대로 내려놓았는데요. 사정이 있었어. 공란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건양그룹을 지키려면 우리 집안도 카드가 필요했으니까. 테라 쪽이 기범이랑 꼬여있는 와중에 난 내 방식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가짜 딸을 제 옆에 붙이셨습니까? 가짜라는 표현은 너무했다. 정원이는 아니 영채는 우리 집을 지키려고 들어온 아이야. 그 순간 문이 열리더니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갈랐습니다. 그 이름 이제 내 앞에서 함부로 쓰지 마요, 엄마. 공란숙이 고개를 돌리자 문가에 서 있는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 익숙한 눈매, 그런데 어딘가 더 차가워진 눈빛. 공란숙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주영채? 네, 제가 진짜 주영채예요. 회장님 딸. 공란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휘청였습니다. 세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머리를 싸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 옆에 있었던 사람은요? 건양가 며느리로 살던 아내는요? 진짜 영채는 세훈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가짜였죠. 대신 진짜 감당해야 할 사람은 제가 될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세훈 머릿속에는 정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상냥하게 웃어주던 눈,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차려주던 밥상, 누구보다 건양가 식구들을 챙겼던 손.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습니다. 세훈이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한 사람뿐입니다. 세훈 씨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알아요? 영채가 웃으면서도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당신 어머니 친딸이라는 거. 공란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까지 감춰온 커다란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뜻이었는데요. 그 시각 차정원은 건양가의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혼 서류가 있었고 책상 한쪽에는 그날 동영상이 멈춰 있는 노트북 화면이 놓여 있었는데요. 세훈 씨는요, 장난꾸러기 같아요. 한때 정원은 시어머니에게 그 말을 했었습니다. 잘 삐지는데 금방 풀어지고 요리도 잘하고 때로는 소년 같다가도 갑자기 남자 같고 매력 덩어리예요. 그러면서 웃었었죠. 그 웃음이 이제는 미칠 것처럼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세상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계단 위에서 비틀거리는 차기범이 보였고 다급하게 손을 뻗는 한혜라가 있었습니다. 짧은 비명, 흔들리는 화면, 그리고 갑자기 끊기는 영상. 이어지는 건 자극적인 자막뿐이었죠. 남편 밀어 죽인 부회장. 정원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차기범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원아, 내가 누구인지 이제 그만 숨겨라. 너도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려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한혜라였어요. 내가 엄마야. 그 말은 정원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은 이 서류에 도장을 찍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건양가 며느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비로소 차정원이라는 사람으로, 아니 차수아라는 이름으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나 수아예요. 정원은 마침내 세운 앞에 서서 그 말을 꺼냈습니다. 한혜라랑 차기범 사이에서 태어난 딸. 7살 이후로는 차정원으로 살았고 건양가 들어와선 당신 아내로 살았어요. 세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 회장님도 한 부회장님도 알고 계셨고요. 나만 몰랐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자는 겁니까? 세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충분한 이유 되잖아요. 집안끼리 속이고 시작한 결혼이고 제가 가짜 주영채였던 적도 있고 친정엄마는 남편을 죽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친아버지는 살인자 누명 쓴 채로 살다가 이렇게 떠났고. 정원은 간신히 웃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드라마 한 시즌 찍고도 남겠죠. 그렇게 농담처럼 말해놓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훈이 손을 뻗었다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만지면 붙잡고 싶어질 것 같았거든요. 이혼 서류 정원 씨가 원하면 도장 찍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기억해줘요. 뭔데요? 가짜든 진짜든 당신을 아내로 사랑했던 건 단 한 번도 가짜가 아니었다는 거. 정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치소 접견실에 다시 불이 켜졌을 때 한혜라 앞에는 정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투명한 유리창이 있었는데요. 그 유리창이 아니었으면 서로의 목을 조를지 끌어안을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팽팽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엄마라고 불러줘야 하는 건가요? 정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혜라는 눈을 들어 딸을 바라보려다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부르지 마. 그런 자격 없어. 그냥 혜라라고 불러. 25년 전에는 왜 그랬어요? 정원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저를 버린 게 아니면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한혜라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감춰온 비밀이 다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나는 그날도 널 지키려고 했어.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모성보다 야망을 택했다고요. 맞아. 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했어. 진태석이 우리를 쥐고 흔들었거든. 내 아빠를 교통사고 가해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어. 그래서 널 어디론가 보내고 나와 기범이는 각자 다른 길을 선택했지. 모든 게 끝나면 다시 찾으러 가겠다는 약속만 남겨놓고. 정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약속 왜 안 지켰는데요? 돌아가 보니까 거기 아무도 없었어. 혜라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너도 널 맡겼던 사람도 다 사라져 있었어. 진태석은 웃으면서 그러더라.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거라고. 그때부터였어. 내가 사람 버리는 연습을 시작한 게. 그러다 결국 아빠까지 버렸어요. 정원의 한마디는 칼날 같았습니다. 갤러리 계단에서
혜라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정원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자였고 버려진 딸이었고 진실을 파헤치려는 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난 기억이 잘 안 나. 혜라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떨어지려던 건 나였어. 기범이가 날 잡으려다가 같이 넘어졌고 그 다음은 온통 소리뿐이었어. 깨지는 소리, 누가 뛰어오는 소리, 내 이름 부르는 내 목소리. 근데 영상엔 엄마가 미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나도 봤어. 혜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영상 내가 몰랐을 것 같니? 진태석이 일부러 흘렸어. 그 사람이 편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런 식으로 퍼지게 놔둔 건 그 사람이야. 정원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걸 진태석 탓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혜라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내 죄는 따로 있어. 너를 버리고 기범이 옆을 떠난 날부터 이미 시작된 죄야. 그래서 수아야, 엄마 용서하지 마. 절대. 그 말에 정원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그 말 이미 들었어요. 근데 왜 무릎을 꿇어요? 용서 구하는 거 아니라고 해놓고. 혜라는 그제야 깨달은 것처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리창 건너편이라 닿을 수 없는 바닥 위에 이마를 박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널 살리려다 다 망가뜨렸어. 내 아빠도 너도 나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진실은 꼭 끝까지 가서 봐. 진짜로 밀어 떨어뜨린 게 누구인지, 누가 그 영상을 잘라서 올렸는지. 그 진실만은 밝혀줘. 정원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서면서도 한 번도 엄마를 호출하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조미향은 작은 봉투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깨진 휴대폰과 복구 견적서가 함께 들어 있었는데요. 이거 하늘이가 알아본 거래. 조미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범이 떨어진 계단에서 주운 건데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꼭 보고 싶다고 하더라. 그녀는 봉투를 정원 손에 쥐어줬습니다. 나도 네가 밉다. 내 남편 죽게 만든 풋풋한 애처럼 보여서. 근데 그보다 더 미운 사람이 생겼어. 진짜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 그 사람 얼굴을 같이 보자. 정원은 봉투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기기에 25회를 돌아온 진실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후 주하늘의 작업실에는 복구 중인 영상 파일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안진아가 옆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고요. 일단 여기까지 살렸어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편집본이랑 비교해보면 중간 몇 초 정도가 달라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에 다시 갤러리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멀리서 차기범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한혜라가 돌아서고 갑자기 비명과 함께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편집본과 똑같은 장면이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요. 마지막 2초가 달랐습니다. 떨어지는 차기범의 손목을 끝까지 붙잡고 있던 건 분명히 한혜라였어요. 손가락이 피가 날 정도로 움켜쥐고 있었고 그 손을 뿌리치는 건 기범이 쪽이었습니다. 입 모양이 희미하게 잡혔는데요. 수아 지켜. 영상은 거기서 딱 끊겼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은 오류로 잘려나가 있었고요. 봐요, 여기까지가 원본이에요. 하늘이 화면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이 뒤에 누가 어떤 장면을 덧대고 잘라냈는지 그걸 찾으면 돼요. 이 파일 처음엔 누구 컴퓨터에 있었을까요? 정원이 묻자 하늘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로그가 남아있더라고요. 처음 전송된 IP, 처음 저장된 시간, 그리고 첫 번째 편집 기록.
정원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천천히 모니터를 돌려 정원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한 회사 로고와 함께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영상 편집 최초 기록 진태석 비서실. 정원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실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매듭은 많았습니다. 진태석이 왜 굳이 이런 조작을 했는지, 25년 전 사라진 7살짜리 아이를 누가 어디로 데려갔는지, 공란숙과 한혜라는 어디까지 공모했고 어디서부터 갈라졌는지.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한혜라는 남편을 밀어 죽이려 했던 게 아니라 끝까지 붙잡으려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은 사람이 이 판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것. 정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말대로 할게요. 옆에서 듣고 있던 조미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용서는 안 하더라도 진실은 끝까지 가서 보라 그랬어요. 그 말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버려진 딸이었던 차정원이 아니라 되찾긴 너무 늦어버린 딸 한수아로서. 건양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진실을 파헤치려는 한 사람으로서. 복수일지 용서일지 아직 그녀도 모르는 선택의 길 위에 한 발자국을 내디디는 순간이었습니다.